안녕하세요. 햇쌤과 함께하는 국어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단원을 처음으로 나가는 날이에요. 이 단원의 이름은 문단의 짜임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문단의 짜임. 선생님이 이번 단원을 시작하기 전에 꼭 알아야 되는 단어들을 준비하였습니다. 같이 살펴볼까요? 먼저 문장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네, 그렇죠. 단어들이 모여서 문장이 됩니다. 문장의 의미는 그래서 완성된 내용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덩어리를 의미하는데 선생님이 예를 들어 줄게요. 짜잔! 선생님이 문장을 준비해 보았어요. 먼저 햇쌤과 함께하는 국어 공부 시간입니다도 문장이고 우리들은 3학년입니다도 문장입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이런 문장들이 모여서 문단이 돼요. 이 문단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설명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네, 그렇죠. 어떤 일이나 내용을 듣는 사람이 잘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말하는 걸 말해요. 예를 들어 동생한테 로봇을 조립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나 또는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이 미술활동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것도 설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번 단원을 시작해 볼까요? 교과서 67쪽에 있는 그림을 같이 봅시다. 아이가 책을 읽고 있네요. 책의 내용을 보니까 더운 지방의 집과 추운 지방의 집에 대한 책인 것 같아요. 아이가 책을 읽는 동안 작년에 아빠와 여행을 했던 기억이 떠올랐나 봐요. 같이 볼까요? 우와! 그림을 보니까 어느 지역의 집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더운 지방의 집인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에는 태국이나 베트남 지역에 놀러 간 것 같이 보이네요. 아이와 아빠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아빠, 저 집은 공중에 떠 있어요. 응, 더운 지방의 집 모습이란다. 집바닥이 땅바닥보다 높지?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네요. 아이의 말처럼 우리나라와 다르게 집 바닥이 땅에 붙어있지 않고 띄어져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교과서의 내용을 다시 살펴봅시다. 더운 지방에서는 땅의 열기나 습기, 해충을 피하려고 집 바닥을 땅바닥보다 높이 띄어 짓습니다. 그리고 추운 지방에서도 추위를 피하려고 집 바닥을 땅바닥보다 높이 띄어 짓기도 합니다. 더운 지방의 집은 이렇게 살펴보았으니까 추운 지방의 집도 살펴볼까요? 추운 지방의 집을 보니까 또 이렇게 바닥이 띄어져 있네요. 더운 지방 같은 경우는 더위를 그리고 열기나 습기를 피하기 위해서 집이 바닥에 붙어있지 않고 띄어져 있고 추운 지방에서는 추위를 피하려고 집바닥이 땅바닥보다 높이 띄어져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집들을 우리는 고상가옥이라 합니다. 교과서의 내용을 살펴보았으니 선생님 질문에 답해봅시다. 먼저 여자아이가 읽는 글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네, 그렇죠. 더운 지방과 추운 지방의 집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자아이가 더운 지방과 추운 지방의 집에 대해 알게 된 점은 무엇인가요? 네, 맞습니다. 더운 지방에서는 땅의 열기나 습기, 해충을 추운 지방에서는 추위를 피하려고 집 바닥을 땅바닥보다 높이 띄어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문단의 짜임을 생각하며 글을 읽고 써봅시다. 선생님이 다양한 로봇을 준비하였어요. 살펴봅시다. 먼저 첫 번째 그림. 어떤 로봇인 것 같나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 로봇은 방 안을 돌아다니면서 스스로 청소하는 로봇 청소기입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볼까요? 두 번째 그림은 어떤 로봇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행성을 탐사하는 로봇인데 사람이 직접 갈 수 없는 행성에 가서 행성을 조사해주는 로봇이에요. 마지막 그림을 볼까요? 어떤 로봇인 것 같아요? 우와, 잘했습니다. 이 로봇은 사람의 표정을 보고 감정을 읽을 수 있고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는 로봇이라고 하네요. 선생님이 로봇 동영상을 하나 더 준비하였습니다. 이 로봇들이 여기서 무엇을 할 것 같나요? 네, 맞아요. 춤을 출 거예요. 같이 살펴봅시다. 오빠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오빠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오빠 강남스타일 섹시 레이디 오빠 강남스타일. 우와, 로봇들이 정말 사람처럼 춤을 잘 추네요. 우리는 다양한 로봇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선생님의 질문에 답해봅시다. 로봇을 본 적이 있나요? 어디서 어떤 로봇을 보았나요? 아, 여러분들은 로봇을 거기서 본 적이 있구나. 선생님은 박물관에 갔을 때 입구에서 로봇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로봇을 가질 수 있다면 어떤 로봇을 갖고 싶나요? 네, 잘했습니다. 선생님은 힘들 때 위로를 해주는 로봇을 갖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과 로봇에 관한 설명하는 글을 읽고 설명하는 글을 쓴 경험을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교과서 68쪽의 그림을 같이 살펴봅시다. 한결이는 이모와 함께 박물관에 갔습니다.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해봅시다. 한결아, 여기가 바로 로봇 박물관이란다. 이모, 신기한 로봇이 많아요. 로봇이 강아지처럼 생겼어요. 이것은 감시용 로봇이란다. 도둑이 들어오면 주인에게 알려주지. 이 로봇은 꽃게처럼 생겼어요. 해양탐사 로봇이구나. 사람 대신 바다 깊은 곳에 가서 그곳 상태를 조사한단다. 마지막 그림. 수술하는 의료용 로봇도 있어요. 정확하게 수술을 할 수 있다고 해요. 한결이와 이모의 대화를 잘 살펴보았나요? 그럼 영상을 멈추고 교과서 68쪽의 1, 2번 질문에 답해봅시다. 교과서에 질문에 대한 답을 다 적어보았나요? 그럼 선생님과 살펴봅시다. 질문 1. 한결이와 이모는 어떤 박물관에 갔나요? 네, 그렇죠. 로봇 박물관에 갔죠. 두 번째 질문. 해양탐사 로봇은 어떤 일을 하나요? 네, 맞습니다. 사람 대신 바다 깊은 곳에 가서 그곳 상태를 조사합니다. 질문의 답을 잘 하였습니다.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 볼까요? 한결이가 학급 누리집에 쓴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봅시다. 교과서 69쪽입니다.
로봇은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감시용 로봇은 도둑이 집에 들어오는지 살피는 일을 합니다. 해양 탐사 로봇은 바다 깊은 곳에 가서 그곳 상태를 조사합니다. 정확하게 수술하는 의료용 로봇도 있습니다. 우와, 한결이가 학급 누리집에 글을 잘 썼네요. 그럼 영상을 멈추고 한결이가 쓴 글을 다시 읽으며 68쪽에 있는 질문 1, 2번에 답을 해봅시다. 교과서의 질문에 대한 답을 잘 적어보았나요? 그럼 선생님과 살펴봅시다. 질문 1. 한결이는 무엇을 설명하는 글을 썼나요? 네, 잘했습니다. 로봇이 하는 여러 가지 일입니다. 다음 질문. 한결이가 쓴 글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문장은 무엇인가요? 네, 잘했습니다. 로봇은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가 가장 중심이 되는 문장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한결이처럼 어떤 사실을 설명하는 글을 써본 경험을 떠올려 봅시다. 여러분들은 어떤 설명하는 글을 써본 적이 있나요?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우와, 여러분들은 그런 설명하는 글을 써본 경험이 있구나. 그러면 선생님의 경험을 말해줄게요. 먼저 선생님은 책을 설명하는 글을 써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노래에 대하여 설명하는 글을 써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쓴 글을 준비해 보았어요. 같이 봅시다. 내가 좋아하는 노래는 겨울왕국 2 OST인 Into the Unknown입니다. Into the Unknown 원곡을 부른 가수는 이디나 멘젤과 아우라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가수들이 이 노래를 커버하여 노래를 불렀는데 대표적으로 가수 태연이 있습니다. Into the Unknown 노래는 엘사가 두려운 것에 맞설 때 부르는 노래로 듣고 있으면 용기를 주는 노래입니다. 선생님이 좋아하는 노래에 대한 설명하는 글을 잘 적었나요? 네, 고마워요. 이젠 이번 단원에서 무엇을 배울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파악하며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생각하며 문단을 직접 써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단 만드는 놀이를 해보겠습니다. 재미있겠죠? 다음으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공부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단원에서 공부하기 위해 우리는 오늘 어떤 것을 해보았나요? 네, 그렇죠. 설명하는 글을 쓴 경험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퀴즈를 하면서 오늘 공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설명하는 글 2개를 준비해왔는데 무엇에 대한 설명인지 알아맞혀 보세요. 먼저 첫 번째 퀴즈. 땡땡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간장 땡땡, 매운 양념 땡땡, 달달한 양념의 땡땡 등이 있습니다. 부위도 정말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특히 닭다리를 사랑합니다. 땡땡은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네, 맞습니다. 치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퀴즈. 땡땡은 정말 소중합니다. 힘들 때, 외로울 때 위로를 해주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같이 축하해줍니다. 학교에서 땡땡과 함께라면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술래잡기, 축구, 공기놀이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땡땡이 정말 소중합니다. 여러분, 무엇에 대한 설명인 것 같나요?
하나, 둘, 셋. 네, 맞습니다. 친구입니다. 오늘 공부를 열심히 하였나요? 우와, 잘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과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